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오늘 새벽 서해를 통해 귀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시쯤 교동도 전방 해상으로 귀순해온 북한 주민 한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현재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해 귀순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네, 북한과 미국이 상대방에 대해 거친 말폭탄을 퍼부으며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8월 위기설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별다른 충돌 없이 넘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 사격 계획을 공개하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포위 사격 계획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내놓으며 대미 위협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시마네 현, 히로시마 현, 고지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km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 내지 40km 해상 수역에 탄삭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미 가운데 한쪽이 오판할 경우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포위 사격 계획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경우 북미 사이의 군사적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게 될 수 있는 전쟁 리스크는 감당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문가의 분석도 제기됩니다. 괌 포위 타격 방안을 수립해서 김정은한테 8월 말까지 보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보고하겠다라는 거지 그 계획을 실행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반면에 북한이 포위 사격을 실행하는 특대형 도발에 나서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김동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006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허풍이라고 생각했지만 북한은 했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 긴장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위협 속에 청와대에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가 개최됐습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을 향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긴장 해소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일환 기자입니다.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심각한 분위기에서 2시간 동안이나 진행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NSC 상임위는 북한의 자제를 요구하고 긴장 해소를 위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청와대는 필요한 모든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상황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지만 벼랑에서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상황이 엄중해질수록 미국과 북한이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이날 결론이 대화의 방점이 찍힌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발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최근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고유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언급한 화염과 분노 발언이 충분치 않았다며 거듭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선제 타격 가능성을 대놓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 대화의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워싱턴 현지 연결합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괌 포위 사격을 공언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발언의 수위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가지인 뉴저지주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부터 자세를 가다듬는 게 좋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겪지 못했던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 정가 안팎에서 자신의 발언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북한이 미국령 괌을 겨냥한 미사일 타격으로 위협하자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미국에 대해 행동을 하려 한다면 매우 긴장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대놓고 말하지는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협상은 항상 고려하고 있다며 유엔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대화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북한의 생명줄과도 같은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의 강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이 지금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이 같은 발언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낳아 예기치 못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이렇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발언을 했고 이어서 북한은 괌 포위 사격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과 인접한 한국의 분위기는 놀랄 만큼 평온하다고 미 언론들은 조명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준서 특파원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초강경 발언들을 쏟아내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선 이와 대조적으로 차분한 분위기가 흐른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극히 평온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대학생의 발언을 보도하며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서울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서울에 3천 곳이 넘는 방공시설이 있고 국가 재난 대응 체계로 잘 짜진 모바일 통신망을 갖춰놓고 있다면서도 형식적인 대피행동 강령만 존재할 뿐 전쟁에 사실상 무방비라는 지적을 같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UPI 통신 역시 한국인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양상의 긴장 국면을 경험했다면서 대체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분위기는 한국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시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리스크가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인식된다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간 7월에도 랠리가 지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큰손인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서는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악재가 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 투자자들의 경험치기라고 해석하면서 주식 투자 설명회가 성황을 이루는 모습도 함께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이준서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개인 9명과 단체 4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채택한 대북결의 2371호에 따른 것으로 미사일 발사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단체가 그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인과 단체들의 EU 내 자산은 동결되고 EU 내로의 여행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로 유엔 결의에 따른 EU의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62명, 단체 50개로 늘었습니다.